네, 5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매거진 7.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금요 초대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유권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선거의 중요성과 올바른 선거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도움 주시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정곤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선관위 김정곤 사무처장입니다. 네, 사무처장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돼서요. 도 전역이 이 선거 열기로 정말 뜨겁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이번 강원지방선거의 총괄 책임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강원도 선관위는 도민들이 한치의 불편함도 없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투표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법 집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18세 미만 등을 제외하고 일반 유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유권자는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가 있고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길이, 넓이, 높이가 25cm 이하인 소형의 소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해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거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과열 경쟁으로 인한 혼탁 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라던가 허위사실 유포가 큰 유행이자 또 위협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단속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영상, 이미지, 음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3중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훈련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단계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입한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인 아이기스를 통해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조작 영상까지 판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고도로 조작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구분하기,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AI 전문가의 교차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선거답게 치러지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 선관위를 구성할 때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직접 선거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을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개표소에 참관인으로 위촉하여 모든 과정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함을 관할 선관위나 우체국,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과 경찰이 동승하여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의 산학협력단이 공정선거 참관단을 구성하여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 개표 과정을 감시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도민들은 과연 이번 선거에 어떠한 기대와 염원을 갖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큰 규모의 선거인데요. 이번 선거가 도시 인프라, 교통과 안전, 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요.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 소비와 고용 형태가 주를 잇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특히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그다음에 또 방학이 되면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방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우리 상인들의 고통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번 선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상인들의 입장을 많이 좀 대변할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잘 낼 수 있는 후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우리한테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일꾼을 결정짓는 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대학생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실 건가요? 네, 투표할 생각입니다. 주변 선후배를 봤을 때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 제가 좀 소중한 한 표를 한다면 저희 의견으로 또 앞으로의 사람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공약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꼭 투표하려고 하는데 이 한 표 한 표로 갈리는 걸 보고 진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서 무조건 할 겁니다. 대학생들이 바라는 정책 선거, 학생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 춘천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 지역에서도 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에 맞춘 후보단들의 공약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일자리나 청년 주거 문제나 등록금 지원 이런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솟은 농자재 값과 인건비 경쟁 등 농업 분야에 닥친 과제도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들이 바라는 지방선거는 무엇일까요? 알다시피 이제 농업이라는 게 경제 원리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밀리게 되니까는 분명히 한 산업의 축으로다가 접근을 해서 해주었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 짓고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농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효성 높은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재앙이 닥쳤을 때 항상 저희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뭔가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창업을 더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배운 게 이것뿐이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조금만 뭔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뭐 저희 아니더라도 춘천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이 네,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런 투표권을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유권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들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항상 이야기되듯이 정책 선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는데요. 공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후보자가 제작해서 발송하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거 공보에는 정당 후보자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과 공약이 게재되어 있고, 그리고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 전과, 병역, 세금, 학력, 경력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공보를 보시면은 후보자 간의 그런 정보와 공약들을 비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는
지역별 유권자들의 관심 사항을 정리한 공약 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슈트리는 정당 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된 서비스로 우리 선관위에서 중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2일 교육감 선거 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 28일 도지사와 시장 군수 토론회까지 우리 토론회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 TV 토론회를 시청을 하시고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시고 혹시 토론회를 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니 꼭 토론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유권자는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이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도 열려 있을까요? 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형 투표 안내문과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공하고 점자 해독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ARS를 이용한 투표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로 투표 안내 영상을 제공하고 토론회에서도 수어와 자막 방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신체 장애인을 위해서는 1층이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설치하고 휠체어를 타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와 대형 기표대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는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를 비치하고 그리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수어 통역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불편 지역 유권자를 위해서는 189개 지역에 93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고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18개 시군에서 206대의 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투표 전에 우리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전에 신고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시고 둘째,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지 말고 인증샷은 투표소 바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규 기표용구 위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모두 남은 기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더욱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사전투표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더불어 6.3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사무처장님께서도 선거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